30년 전 아르헨티나는 초인플레이션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과거 잃어버린 10년 시기의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면요. 90년도에 3,100%까지 물가가 오릅니다. 그 다음 해에는요, 2,300%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이 최고조로 도달했을 그 시기 89년도에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카를로스 메넴이라는 사람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권하고 5년 뒤에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심지어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91년 4월 오늘부터 아르헨티나에 태환법을 시행합니다. 아르헨티나 1페소는 미국 1달러에 고정될 겁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태환법을 시행하고 나서 1페소를 1달러에 고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자마자 중앙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화폐 발행은 마음대로 못하겠네. 라고 했겠죠. 왜? 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통화량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락하겠죠. 자, 또 1대1로 달러를 바꿔주려면 달러를 굉장히 많이 모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증가합니다.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대외 안정성은 강화되는 겁니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달러는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정성은 강화된다. 자,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메넴 대통령은 경제 구조도 뜯어 고쳐 금융시장 개방하고 무역장벽 완화하고 사회보장체계도 개선하자. 전부 진행시켜. 자, 이 결과 투자자들은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아지고 달러도 많아졌어. 그런데 규제 완화까지 해. 아르헨티나가 변했다. 아르헨티나에 투자해야 돼. 그래서 많은 자금들이 아르헨티나에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인플레도 잡았고요. 경제 성장은 덤을 얻었습니다. 볼까요? 인플레 보시는 것처럼 잡았죠. 확실하게. 그렇죠? 한 6년, 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인플레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90년대 휘청휘청했지만 2000년대까지 경제 성장도 이루어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자, 이게 0%입니다. 마이너스 11%를 2002년도에 기록하면서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건 왜 이러느냐? 자, 그것은 바로 고정환율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환율제는요, 이미 시스템적으로 외환시장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정책 유연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4년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기존 3%에서 1년 만에 6%로 상승했고 6에서 5%대를 2000년대까지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거나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고정환율제는 위기예요. 왜? 자, 페소에서 달러로 환전하는 양이 증가하겠죠. 달러가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감소할 겁니다.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어요? 그럼 신뢰도가 떨어지고 더 이상 아르헨티나 시장을 신뢰할 수 없네? 자본 유출은 가속화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랬느냐? 이거에 대해서 경제 컨설턴트 마리아나 달보게토가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보호주의가 높은 폐쇄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개방 경제로 전환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문제에 봉착했다. 뭐였다? 상승하는 미국의 기준금리였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미국의 기준금리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아르헨티나에 기름을 들이부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브라질입니다. 자, 최악의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2002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화선에 불을 지핀 게 바로 해알화의 평가 절하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94년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도 역시 자본 도피가 증가하겠죠. 자본 도피가 증가하고 국내에 있는 자산들이 막 해외로 유출되고 나면 당연히 경기는 자연스럽게 침체가 됩니다. 이걸 계속되는 걸 막으려고 브라질 정부가 해알화 평가 절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1달러를 사려면 100해알이 있으면 됐어요. 자, R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본 도피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니까 어떻게 한다? 강제로 우리 이제 1달러를 사려면 200헤아라를 주는 걸로 하자. 2배 더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르헨티나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당시에는요,
브라질을 상대로 자동차, 섬유, 유제품, 의류산업,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 등등 여러 가지 산업 제품들에 대한 브라질 수출 의존도가 높았다고 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해알화의 가격은 하락했어요. 근데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꼴이 되죠. 왜? 자, 1달러가 1페소였습니다. P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해알화가 가격을 하락시키기 전에는 100해알을 주면 1페소를 샀을 겁니다. 그런데 해알화 가격을 평가절하시키고 나서 200해알을 주면 이제 1페소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처럼 100해알을 주면 1페소를 못 사는 겁니다. 0.5페소밖에 못 사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물품들은 브라질 입장에서 2배 비싸진 거죠. 아르헨 제품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브라질은 더 이상 야, 아르헨티나 니네 물품 너무 비싸. 이제 못 살 것 같아. 아르헨티나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어느 경제학자의 고백입니다. 1999년 해알화의 평가절하는 아르헨티나 고정환율 정책의 사망 선고였다. 이렇게 사실상 브라질의 해알화 평가절하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고정환율 정책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아르헨티나 외환 보유액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브라질의 해알화 평가 절하로 수출도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경기 침체가 확실하죠. 당시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아르헨티나 못 믿어. 나 이거 다 돈 다 뺄 거야.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이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당시에 취임했던 아르헨티나 대통령 페르난도 델라 루아가 뭐라 그랬느냐? 야, 이거 뱅크런 너무 심하네. 큰일 나겠어. 야, 그럼 오늘부터 예금 인출 금지시켜! 라고 자본 유출 방지에 관한 대통령령 1570호에 서명했습니다. 자, 이 법안의 별명이 지금 꼬랄리또예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꼬랄리또는 꼬랄이라는 단어에 이또 축소사가 붙은 단어입니다. 꼬랄은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말이나 소 같은 특히 말들이 많죠. 이 가축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펜스로 둘레를 쳐서 만든 사육장을 꼬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축소사 이또가 붙어서 작은 사육장이 됐어요. 즉 한마디로 이 법안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육장 안에 가둬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은행에 갔더니 내가 월급 뭐 받은 것도 내가 돈 뭐 모아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모아놓은 돈도 싸그리 다 인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길거리로 나오겠죠. 이 대규모 군중 시위가 폭력 시위로 번지기 시작했고 온 나라가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대통령 암살 위기에 빠져요. 야, 대통령 내 돈 내놔. 너 그러면 돼? 그래서 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대통령은 뭐 했다? 헬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임기를 뒤로 하고 페르난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당시에 대한 자료를 BBC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아르헨티나 국민 7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규모는요, 역대 최대 규모 1440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지금 환율로 환전해도 18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지금 정부 1년 예산이 600조 정도 되죠. 600조의 3분의 1입니다. 2023년 세계 경제 10대 대국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빚을 뭐 했다? 당시 20년 전에 아르헨티나가 나볼까 봐 배째를 시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위기에 고정환율제를 한 번 더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입니다. 아르헨티나 하원 의원이고요. 현재 자유당 당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고정환율제는 91년 4월 1일에 시작했고요. 93년 1월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인플레이션이 낮은 나라였어요. 나는 통화의 자유경쟁과 금융 시스템 개혁을 제안합니다. 다시 우리 한 번 더 고정환율제 하자. 고정환율제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제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고정환율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건 입증했어. 그래, 맞아. 네 말 맞는데 이 고정환율제가 재정균형하고 개발 정책의 필요성을 대체하지는 않아. 네가 오늘날 고정환율제가 안정성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거야. 자네 너무 순진하구만. 그게 핵심이 아니야. 재정균형이 핵심이야. 왜? 경제는 곧 신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는 곧 신뢰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안정적인 재정 균형과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